군주론에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네. 그 몇 가지 오해들 중에 제일 유명한 오해인데 군주론을 썼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은 군주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군주론 쓴 거잖아요. 그리 안 그러면 네. 적어도 우리나라 치면 뭐 영의정 정도는 해야지 군주에 대해서 논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고위 관료 역할을 잠깐 해보고요. 네. 대부분 하급 관리.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 문지기 정도의 역할의 하급 관리를 계속 한 거고, 그나마도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행복한 거고요. 보통은 감옥에서 잡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골 가서 이렇게 네네. 틀어박혀서 숨어 있다거나 이런 삶을 살다 간 게 마키아벨리예요.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가 굉장히 정세적으로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2, 3, 4년 피렌체도 네. 그러니까 A라는 집단이 권력을 잡아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 자리 해볼까 해가지고 막 여기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하급 관리도 한번 좀 해보고 네. 역할을 받았는데 B라는 집단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뚜옥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난 A야 한 게 아니라 또 B가 얼마나 좋은지를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다시 A가 잡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예, 계속 뭔가 이 사람 자체는 네. 뭔가 이 흐름을 타지 못하고 네. 늘 전 정권에 협력한 사람 이런 식이 되면서 자꾸 이제 밀려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되게 고고하게 학문적으로 네. 나는 군주에 대한 어떤 이상론을 설파하마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군주론이 뭐냐면 새롭게 잡은 세력들의 수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탈리아를 통일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쓴 책이에요. 그 사람한테 바치는 책인 거죠. 그래서 뭐 군주는 엄격해야 되고 네네네네네. 군주는 뭐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다 씁니다. 그 사람한테 바쳤거든요. 그 사람 보라고요. 안 봤어요.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이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뭔가 이상적인 학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네. 욕망 있는 사람인데 번번이 좌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골에 틀어박혀도요. 네. 이게 나는 좌천돼서 여기 와 있구나 하는 것과 나는 세월을 낚으러 여기 와 있는 것이다. 네. 이 시기를 즐길 것이라는 것과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천국을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를 자기가 결정하게 되는 건데 네. 마키아벨리는 지옥을 산 겁니다. 아유, 네. 어떻게 하면 좀 한 자리 얻을까 했는데 네, 그럴 잘 때마다 모르겠어요. 탁탁 잘리고요. 네. 아예 한 자리를 못 얻었으면 네. 새로 바뀌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또 얻긴 얻어요. 애매한 네. 그런. 제일 처음에 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높은 자리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서 완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거기를 못 올라가거든요. 네. 하급 관리 같은 것들을 얻긴 얻습니다. 네. 그 되게 희망 고문은 계속돼요. 하급 관리 역할을 하고 들어옵니다. 네.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이제 좀 네. 능력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돌아와요. 그리고서 저녁 때 자기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그러니까 정제를 하는 거죠. 스스로. 씻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책을 꺼내서 그 책을 읽어요. 사람들이 너 미쳤냐? 왜 이러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 예전의 성현들을 만나는 의식을 하는 것이다. 이 성현들을 만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날 수 없다. 라고 해서 밤마다 그런 독서를 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독서의 어떤 결과물, 퍼포먼스가 당장의 자신 일신의 어떤 성공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네. 마키아벨리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때 군주들은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누군지 모르죠. 몰라요. 네. 알 필요도 없고. 근데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 지금 한국에 이탈리아 사람, 그 옛날 사람을 우리가 안다는 건 그만큼 그런 어떤 독서의 결과물들이 세계를 건너뛴 말하자면 이 사람 최고의 명작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행을 견디는 방법.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루틴을 만든 거거든요. 루틴을 만들고 네. 자신의 예를 다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간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걸 누가 알아줬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는 거죠. 자기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 성장 이런 것들을 이룩해낸 어떤 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키아벨리의 삶과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카프카. 카프카. 네. 카프카가 원래 회계사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일을 계속해요. 맞아요. 정말. 되게 또 잘했다고 네, 심지어. 이 계속해요. 카프카. 근데 카프카가 퇴근 시간이 3시래요. 3시. 그러니까 너무 부럽지 않아요? 3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딱 씻고 갈아입은 네. 다음에 그리고 저녁 10시, 11시 딱 자기가 정한 시간까지 계속 글을 써요. 그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아는 카프카가 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잖아요. 네. 잘하는 일을 해야죠. 네. 이게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지금 분리됐다는 얘기는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쵸.
잘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면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걸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네. 하고 싶은 일을 1년을 할 수 있지만 이걸 10년, 20년 하고 싶으면 네.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이걸 지금 그쵸, 열심히 그쵸.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이건데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이건데 딴 거,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희생해서 못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일을 하면서 네. 거기에서 돈을 벌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을 때 만약 카프카가 그때 그럼 나 회계사 그만두고 네. 그냥 글만 가지고 이렇게 할래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보다 더 뛰어난 명작이 나왔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네. 압박이 일단 있고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으면은 따로 그렇죠. 생산적인 활동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걸 못 썼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카프카 같은 경우들을 봐도 네. 뭐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신이 그것을 견디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되게 불행이라고 네. 느끼는데 카프카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번지지 않고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서 정진했기 때문에 그걸 10년, 20년 하니까 여기에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퍼포먼스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페스트라는 그 네. 소설이 있잖아요. 네네. 까미의 페스트. 네. 요즘에 이제 정말 많이 네, 크게 요즘에, 팔렸잖아요. 네. 갑자기. 알베르카. 흔히 얘기하는 떡상했다라고 하는데 책도 이 샀어. 분위기와 같이 해서 네, 떡상을 맞아요. 해버렸는데 거기에 보면 오랑시에 이제 페스트가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의사도 열심히 하고 신문기사도 하면서 막 영웅적인 모습이 나와요. 네. 근데 까미가 얘기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주인공은 이 사람들이 아니다. 이 공무원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간만 되면 항상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도 저 할 일이 있어서 하고 집으로 가는데 네. 밤만 되면 뭐 숨겨놓은 거 아니야? 뭐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이어서 마키아벨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늘 자기만의 책을 쓰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패스트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자원봉사도 해요. 공무원 일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렇다고 자기 책 쓰는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이것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람은 패스트에 걸렸어요. 근데 살아나요. 어. 네. 그러니까 까미가 얘기하는 건 네. 이렇게 영웅적으로 이렇게 히어로처럼 하는 사람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는 정말 패스트를 이기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퍼포먼스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맞아, 그게 괴로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소설을 했는데 그 네. 소설 자체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완성을 못해요. 첫 번째 문장을. 예. 지난 몇 년 동안 이 첫 번째 문장만 완벽하면 그 뒤는 슬슬 풀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고쳤다, 저렇게 고쳤다, 이렇게 고쳤다. 이거를 몇 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없는 거죠. 근데도 제가 생각하기엔 퍼포먼스는 없지만 이 사람의 생애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흘러다니잖아요. 그렇죠. 흘러다니고 또 뭐야 뭐 이런 건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는 동력도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는데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뭘 하고 싶다. 네. 그걸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생활해 나가는 것이다 생각하니까 삶의 의지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저도 그 키친 테이블 네. 노블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거를 많이 듣고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보통 전업 작가를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잡이 지금 이게 메인 잡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부엌 테이블에서 혼자 소설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독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은요. 네.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책을 혼자서. 썼으니까 봐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그런 블로그 활동 같은 거예요. 블로그 활동. 그런 걸 보시면서 네. 지금 요즘에 뭐 책 쓰기 그런 강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책 쓰기 강의의 그 마지막은 뭐냐면 네. 쓰면은 일단 출판사로 투고를 해라 투고.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제도 출판사 편집자님들과 좀 식사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도 제발 투고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진짜요? 너무 많이 온대요. 너무 많이 와요. 네,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왔으니까 좀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 너무 많아서 지금 일이 밀린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블로그에 올리라고 얘기를 한대요. 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좋은 원고 없나 그런 거 많이 뒤져요.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많이 뒤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 생각도 이렇고 네. 글빨도 좀 되고 게다가 뭐 여러 가지로 좀 매력적이다. 네. 그러면 혹시 하면서 이렇게 아, 기획 먼저 또 같은- 제안을 그런 경우가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건 물론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시험하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나는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 이것도 네. 되지만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시려면 그런 것들을 블로그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무서운 거죠. 맞아요. 평가받을까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 앞에 나왔을 때 야이씨 막 이런 걸로 시작하고 그러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라도 네. 그럼 내 소설을 썼으면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나중에라도 분명히 그런 게 있고요. 음. 중요한 건 나랑 의견이 맞는 사람들이 네.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런 분들이 건강해지고. 있고 결국 나중에 내가 책을 냈을 때도 네. 내 책을 사는 사람은 그런 분들이에요. 음.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뭘 해도 책 여기에 금을 발라놔도 안 사요. 그 정도면 사겠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도 물론 소중하지만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나의 앞길을 가는데 상처받거나 그쵸. 그게 하나의 방해 요소가 되면 맞아요. 그건 자기 손해인 거예요. 맞아.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놓고 까먹어요. 내가 그랬었나? 그런 것들 그렇게 그냥 툭 던지는 말들을 내 인생에 그렇게 모셔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하실 때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확률이 네. 그냥 작가가 있고요. 네네. 자신의 팬을 가진 작가가 있어요. 아, 팬덤이 좀 있는 작가. 네. 누구한테 의뢰를 하겠냐는 거죠. 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책을 기획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출판사가 기획을 해요. 뭐 독서법 뭐 이런 걸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독서법에 대한 글을 쓴 사람을 찾아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일단 글빨이나 이런 게 돼야 되죠. 생각도 그쵸. 괜찮아야 네.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팬덤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유튜브를 한다든가 브런치를 한다든가 해서 팬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분은 네. 글빨도 좋고 있는 걸 알겠는데 네. 그런 게 없이 혼자서 고고하게 책만 쓰시는 분이에요. 네. 요즘의 출판사는 이걸 누구한테 맡기겠냐. 팬덤이 있는. 그렇죠. 네. 중요해요. 그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이 더 좋습니다.